섹스는 학문이다. 대한민국을 바꿀 혁명적 섹스 코드. 장안에 큰 화제를 몰고 있는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바디 원 스프링 나이트. 자, 오늘 저희가 달콤한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키스. 아우, 말만 들어도 그냥 오금이 이 봄날에,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마녀사냥이란 프로그램에서 안재욱 씨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팬인데 네. 그래서 안재욱 씨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키스에 대한 폭로전을 벌였답니다. 예, 본방이 이제 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안재욱한테 질문을 했대요. MC들이 신동엽 씨가 이제 절친이잖아요. 그래서 키스 잘하냐 물어봤는데 잘하냐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안재욱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내가 모르겠고 첫 키스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정도? 이분 어떻게 안재욱 씨 저희 게스트로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랬더니 성시경 씨가 옆에 있다가 나는 키스만 2시간 한다 나도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예, 그런데 마담 로즈가 여기 절대 질 수 없죠. 마담 로즈 키스 5시간 한 적 있습니다. 1996년도쯤이었을까요? 예, 5시간. 물론 키스할 때 만지고 애무까지 해가지고 뭐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한 5시간. 안재욱 씨 저는 5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키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 한번 해볼까요? 마담 로즈의 정의를 해보자면 제 정의는 아니고 저도 어디서 살짝 패러디 해봤는데 어떤 분이 영혼의 양식이다.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 생활할 때 거슬러서 그 기원이 있다. 그 기원이 재밌어요. 이제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인류학자들은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치아가 없는 어린애를 위해서 엄마가 음식을 씹어서 입에 넣어주던 것이 자라도 계속됐고 이것이 친밀감과 애정의 표현이 돼서 키스는 모성애의 입맞춤이 이성 간의 입맞춤으로 발전되었다. 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어느 또 하나의 과학자는 인간의 영혼이 숨결에 자리함으로써 키스를 하거나 코를 비비면서 영혼이 만난다. 그래서 아마 영혼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이런 행동들을 하죠. 코를 비비거나 냄새도 맡고 서로 핥아주고. 저희 강아지는 저희 언니 집에 기증을 했는데 저를 보면 점프를 해가지고 제 발톱으로 입을 열고 제 입에다 키스를 합니다. 진한 애정의 표현이죠. 아까 말한 또 보노보들도 역시 프렌치 키스합니다. 보노보 원숭이들은요. 프렌치 혀를요. 내밀어가지고 서로 키스해요.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적합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가까이서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강한 자녀를 갖게 할 유전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 상태를 판별을 한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딴 데 가서 한눈 안 팔았는지 키스해보면 대번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 남친이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달을 6개월인가 외국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게 좀 내가 어느 겨울 빙판기 호수에 딱 가서 키스하자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겼지. 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키스 좀 하자. 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 정열의 키스가 아니고 뭔가가 이게 뜨뜻미지근하면서 좀 수상하네. 얘가 애정이 식었구나. 바로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론 중에 희박한 이론이지만 그 예전에 그 소금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기 배우자의 입가에 있는 소금기를 파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식량을 축냈는지 아마 신석기 시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믿을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우리 이도사님 또 우리 키스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주시죠. 제가 키스를 또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더니만 멋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탄트라에서. 위쪽 문의 접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래쪽 문의 접촉은 섹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위쪽 문의 접촉이라고 표현했는데 위쪽 문이 접촉이 돼야 우리가 이제 회로가 하나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쪽 문의 접촉은 또 감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감정적인 합의까지 이제 섹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이제 키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키스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도 있고 섹스의 열정을 더욱더 불지필 수도 있고 또 섹스의 문을 아주 잘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순제유 평제하라고 누가 또 재밌게 표현했어요. 어려운데요. 네. 입술을 닦고 가슴을 닦은 다음에 허리 아래를 배꼽 아래를 평정한다. 누가 이렇게 수진제가 치국평전화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밌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성은 이제 머리가 열리고 그죠? 그다음에 가슴이 감동이 돼야 성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성을 진짜 섹스적으로 잘 만족시켜주고 잘 다가가려면은 키스하는 법을 제대로 진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키스를 참 쉽게 생각하는데 키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자한테는 특히 더 중요해요. 네, 여자는 어쩔 때는 섹스보다 키스가 더 좋거든요. 더 중요해요. 네, 황홀하다 그 느낌이 그죠? 그런 애정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키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은 또 내숭덩이라고 혓바닥도 좀 내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죠. 남자는 여자랑 섹스하고 싶으면 키스를 더 잘해야 돼요. 맞아요. 키스를 정말. 잘 못하면 섹스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맞아요. 거기서 확 깹니다. 아 얘는 뭐 별로다. 재미없다. 이런데 뭘 더 하고 싶겠어요. 함심리학 연구에서 남성의 59%, 여성의 66%가 키스 때문에 상대하고 헤어졌다고 하고요. 최근에 TV 그렇게 많이요? TV 광고하는 거 봤는데 여자가 딱 남성하고 키스해 보더니 딱 헤어지잖아요. 너 2% 부족해. 수순제유 평제가 맞네요. 네.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이미 그의 입으로 그가 내게 키스하도록 하고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맛이니 아가서 이런 구절이 있고요. 포도주 입에 머물고 키스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예. 아름다운 여성과 키스를 하면서도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남자는 그 키스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다. 아, 아인슈타인 말했어요. 오빠 참 멋있으세요. 네. 이렇게 키스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교감 방법 중에 하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에 감정을 전달해주는 무언의 언어고 아우 막 짜릿한데 뭔가 그래서 가슴에서 뭔가 와요. 키스는 인간의 경험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첫 섹스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첫 키스는 기억을 키스하고 싶다 진짜 제대로. 너무 슬퍼. 요즘 키스 못 내서 병났어. 아까 말한 대로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인류학자는 인간의 입술 모양이 엄마의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를 빨 때 가장 적합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입술이 수유라고 하는 최초 접촉을 통해서 보통 그 안전이라든가 애정을 느꼈다가 나중에 그게 연인의 열정적인 그 로맨틱한 키스로 이제 발달됐다고 하고 그 성인 여성의 도톰한 입술이 보통 그 사춘기 때는 얇았다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두툼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에스트로겐하고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입술이 도톰한 게 생식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도톰한 입술을 가진 여성한테 끌리는 것이고 그렇게 성적 매력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입술이 도톰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다가 필러도 넣고 여러 가지 넣잖아요. 아이고 이 입술 그 네, 칠할 도톰하게, 때 불장할 때도 완전 여기다 선 라인 그려 두껍게 하고. 두껍게 입술을 그릴 때도 더 아랫입술 도톰하게 하고 성적인 그리고 미국에서도 립스틱을 바르지 않는 여성보다 바른 여성이 훨씬 많고 이 립스틱이나 여성들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달러 매년 하는데 그 이유가 남성들이 이 도톰한 입술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이게 성적 매력을 풍기기 때문이라 그래요. 토건역에는 순홍이라고 그래가지고 순홍. 네. 붉은 입술이 이제 그 미인의 조건을 얘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숭이가 배란기 때 엉덩이가 빨개지잖아요. 인간도 네 발로 길 때가 있다가 기면서 나중에 섰잖아요. 직립을 하면서 실은 코가 이제 땅에서 멀어지면서 남자들 눈 높이에 옛날에 그러니까 기게 되면 눈에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는데 서면서 엉덩이가 안 보이니까 이제 눈에 보여 남자들 눈에 보이는 게 가슴하고 입술이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빨갈 때는 배란기인 걸 아는데 이제 엉덩이가 없으니까 입술에다 빨갛게 감춰지니까. 칠해서 이게 성적 표현을 해서 하고 해요. 혹시 우리 의학에서 보면 우리 몸에서 닮은 꼴들이 몇 곳 있어요. 네. 대체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의 코와 네.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닮았다고 하죠. 네. 그럼 여성은 어디가 닮았을까요? 입술하고 거시기. 네, 입술과 거시기가 서로 닮았습니다. 네. 진짜 닮았습니까? 박사 네. 정말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입이 작은 여자는 거시기가 작습니까? 네. 예, 비슷해요. 도톰하면 도톰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톰해지는 것이 성적으로 굉장히 무르익어 갈 때이거든요. 점점 그것이 티박해지면 입술이 얇아지게 지금 돼요. 되게 계속 입술 보고 네. 있어요. 지금. 근데 남자는 왜 잘 안 맞지? 아니 아니에요. 남자도 남자는 큰 코예요. 남자가 커요. 코고 커. 그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의 공통적으로 닮은 꼴이 또 이도 하나 살고 더 있어요. 큰데. 그게 사실이면 네. 그 얼굴과 네. 자신의 배가 서로 또 닮은 아 거예요. 얼굴하고 어떻게 배하고. 해요? 얼굴하고 배가 어떻게 닮았어요? 그 원장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도톰하면 배도 도톰할 수 있어요. 얼굴이 홀쭉해지면 그럼 배도 홀쭉해요. 네. 그런 모습으로 네, 주름 가 있는 것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아 그 주름까지. 실질적으로 입술에다 필 넣는 여자들이 남자하고 키스를 하면 남자가 입술이 맛있다 그런대요. 도톰하니까 먹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자들이 필러를 정기적으로 넣는 여자들 많아요. 아니 저도 남자랑 키스할 때 입술 얇은 남자는 재미가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나 브래드 피트 봐보세요. 그리고 섹시하다고 하는 신모들 입술 봐보세요. 다 아랫 입술 도톰. 줄리아 로버츠 완전 큰 입술로 승부 건 거 아니에요. 입술이 하여간 도톰한 게 꽤 섹시한 거세요. 중요해요. 그렇군요. 도톰한 입술은 섹시하다. 자, 그럼 키스가 이렇게 영혼을 여는 문이고 또 마음을 열고 감정이 서로 요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키스가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남녀의 합의에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키스입니다. 네. 키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결정된다는 게 지금 60에서 70%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키스의 효과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효과가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키스 효과를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에 나온 건데 킨제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안면 근육 운동에 효과적이다. 1분 동안의 뜨거운 키스는 6.4kcal를 연소시킨다. 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얼굴과 몸의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 키스할 때 동원되는 근육이 30개가 있는데 입, 턱, 볼, 눈, 코, 이마 이 근육들이 평상시에 안 움직이다가 키스할 때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표정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피부의 탄력에 도움이 되고요. 네.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 핀란드에서는 키스를 불결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를 했대요. 그리고 16세기 이태리 나폴리에서는 남이 보는 앞에서 키스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위다. 키스를 공격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대중 앞에서 키스하는 걸 사형을 언도했답니다. 나폴리에서. 이거 좀 조사 좀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는 코수염 있는 남자가 키스를 퍼부으면 폭력이다. 폭력으로 간주한답니다. 네. 코수염을 자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코수염 있는 남자하고 키스 해봤어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다 다. 얘기해보세요. 경험을 한번 좀 난 듣고 제일 싶어요. 나중에 할래. 상당히 좀 괴로울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여기 우리 도사님 코수염 있는데. 사모님 들어와 보세요.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드라면 괜찮은데. 저희 어렸을 때 좀- 저희 아빠가 네. 이렇게 그 수염 안 깎은 날 저한테 뽀뽀하면 진짜 이게 따가웠어요. 여기 좀 길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짧고 그럴 때는 따가. 그래서 강한 거는 좀 따가울 것 같아요. 우리 도사님은 부드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치아 건강이니 그다음에 그 페니실린 나오면서 감염이 실은 조절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 뭐 패스트니 매독이니 임질이니 이런 것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는요 키스도 못하게 하고 실은 그러니까 감염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자제시켰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스케일링도 하고 뭐 실은 치아 건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치약이나 칫솔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 치약 칫솔도 없고 스케일링도 안 하던 시절에는 입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불결하게 생각을 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 감염균이 막 창궐할 때는 절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핀란드 애들이 바이킹 족속이잖아요. 네. 걔들이 뭐 씻었겠냐고 배 타고 맨날 다니는 애들, 약탈하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실은 키스를 했던 것이 내가 보기에는 최근 일일 거예요. 그 전에는 키스를 그렇게 치아 건강 때문에 치아 위생 때문에 못했을 것 같아요. 난 옛날에 태어나도 열심히 했을 것 서구에서도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코네티컷주에 하트포드시가 있는데 여긴 또 재밌어요. 일요일에 남편이 아내에게 키스하는 것은 불법이랍니다. 왜요?
그래서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유대교나 뭐 어쩐 뭐 그런 거겠죠. 종교적인 보통 게 있지 않을까요? 키스를 하게 되면 섹스로 연결이 되니까 그날은 금욕을 시켜서 그렇지 않았을까? 불법이라니까 참 법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의 효과 대박. 헐 대박 뭐냐? 아침에 아내와 키스하고 나오는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연봉이 무려 30%가 높다. 뭐 5년 이상 더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평균 수명이. 그 럿거스 대학교의 인류학자인 헬렌 피셔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키스가 퍼져나간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뇌 작용 때문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키스를 했을 때 성적 욕구가 증가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성적 욕구는, 그러니까 키스를 했을 때 성적 욕구가 증가하면 파트너를 갈구하게 되니까 생식을 더 하게 되고, 그다음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더 헌신하게 되고, 애착을 만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키스는 친밀한 관계를 촉진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런던에 보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뇌의 관점에서 인간을 그 조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기하게 입술하고 혀가 굉장히 크고요. 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페니스 굉장히 작고 뇌나 이렇게 몸이 입술하고 혀하고 손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뇌의 관점에서 신체를 지도화한 건데, 입술하고 혀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커요. 특히 성기보다 더 크거든요. 그 말은 입술하고 혀가. 그 말은 뭐냐면 입술하고 혀가 신경 말단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게 신경 말단이 많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을 자극한 것이 성기를 자극한 것보다 훨씬 뇌를 더 활성화시켜요. 오. 네. 이제 확실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네요. 그다음에 또 근데 이제 호르몬 얘기도 할게요. 동양적으로 들으면은 더 놀랄걸요. 네, 이렇게 보세요. 네, 동양적인 개념을 한번 들어보면요. 네. 타액의 교환으로 음양기를 합일시키고 조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아까 전에 키스가 위쪽 문에 접촉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삽입이 이제 아래쪽 문에 접촉인데, 사실 이 침이 동양에서는 이제 감노수라고 얘기합니다. 감노수. 사실 명상이나 이제 이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이제 안정되면은 침이 묽어지면서 상당히 달아지거든요. 그 달아지는 침이 사실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호르몬하고 섞여서 감노수로 되는 겁니다. 아래쪽 문도 우리가 체액을 많이 교환하죠, 그죠? 네. 체액을 정액이라든가 뭐 질 분비액 서로 이제 많이 교환하는데, 네. 위쪽으로 이 교환하는 타액도 아래쪽에 그 성호르몬 못지않게 중요한 그 불로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테라에서는 서로의 혀를 누르며 타액을 마셔야 한다. 네. 깨무는 이와 입술은 사랑의 가즙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나왔어요. 그 타액 침 감기 예방하고 면역력 증가시켜준다고. 그렇죠. 네. 고대 방주술에도 이제 키스가 상대방의 타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활용됐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나이 어린 궁녀가 이제 대추를 입안에 물고 불려가지고 왕에게 이제 바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죽방 궁녀들이 왕이 먹는 이제 감을 내놓을 때 혀로 핥으면서 닦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죠. 타액에 이제 그 기를 해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활용했던 거죠. 실제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침에는 그 파로틴이라는 그런 해춘 호르몬이 있는 걸로 현대학적으로도 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감노수를 교환하는 형태로 키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실제로 키스를 하면은 평균 5년 이상 장수한다는 그러한 실험도 지금 현대학적으로도 된 바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키스하면 5년 장수하고 키스하면 연봉이 30% 올라가고 이러니 남자분들 키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침 인사 키스 한 번이 3.8칼로리를 또 연소시킨대요. 네. 아, 진짜 아침에 또 키스하고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네, 하죠. 근데 이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약 중에 명약이
자신의 침이에요. 이 침을 공복에 굴컥굴컥 삼키게 되면 이제 키스를 할 때는 서로 삼킬 수 있겠지만 혼자서도 굴컥굴컥 삼키게 되면 모든 위장병이 다 사라진다고 해요. 아, 그래요? 타오 경전에 보면은 위장병뿐만 아니라 거기는 하루에 5,000번이라고 얘기했는데 5,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삼키면은 여자들은 피부가 옥처럼 맑아지고 남자들은 정력이 샘도 쓰듯이 샘솟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오객이라고 그래가지고 침을 그렇게 중요시 했던 겁니다. 타오에서는. 네. 그래서 쓸데없이 침을 자꾸 칙칙 뱉어버리는 것은 정말 자신의 보약을 자꾸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위장병 없어진다는 거 침에 뭐 에밀라제 뭐 무슨 아밀라제. 그죠?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키스 또 이 침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키스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키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봐요. 키스는 사랑의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키스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를 그냥 뭐 한 처음에 저 사람하고 만났을 때 뭐 첫 키스 정도는 기억을 하고 그쵸? 네. 그렇지만 여자들은 첫 키스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키스를 더 원하거든요. 네. 그쵸? 매일 저 남자가 나한테 키스해줬으면 좋겠어. 꼭 뭐 디프 키스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눈 떠서 옆에 누워 있는데 키스 한번 꼭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입술에 가볍게 이렇게 탁 해주고 외출했을 때 또 들어왔을 때 서로 그렇게 키스해주면 그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주죠. 예. 그 키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왜 기분 나쁜 키스가 연인들의 사이를 얼어붙게 만들고 달콤한 키스는 상대를 설레게 할까? 키스는 두 사람이 서로 기호나 취향이나 접촉 같은 감각 정보뿐만 아니라 소리 없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까지도 주고받는 행위고 키스는 상대에 대한 모든 종류의 통찰을 잠정적으로 제공하면서 키스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헌신적인지 자녀를 갖기에 적합한 유전적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할 건데요. 키스는 굉장히 강력한 감각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감각이 우리 뇌에서 사랑, 열정, 욕정 뭐 이런 것 같은 것을 되뇌 변형계로 직접 전달하고 이 신경 자극이 우리의 뇌나 혀, 얼굴 근육, 입술, 피부 사이를 열심히 이동하면서 우리한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어떤 게 분비가 되냐면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같은 것을 분비시켜요. 거의 섹스할 때랑 똑같이 나오는 그쵸. 거네요. 그래서 황홀한 키스를 하면 거의 자연적인 환각 상태를 만들어요. 맞아, 환각. 그러면서 엔돌핀이 폭발적으로 준 거예요. 뭐 귀에 종소리 들려? 뭐 이런 한때 유행어 적 있잖아요. 진짜 그죠? 귀에 종소리 듣는 여자들 있나 봐요. 키스했는데 혼절한 여자 얘기도 들었어요. 네, 혼절했대요. 거의 완전 느껴버린 거 오르가즘을 키스만으로도. 그러니까 키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은 천연 마약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 도파민이 보통 마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중독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인 키스를 할 때 이렇게 늘어나는 도파민으로 우리 감정이 막 파도처럼 열정으로 솟구치는 거죠. 정말 열정적 키스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독될 수 있고 이게 20대 남자들은 키스 열정적으로 해요. 20대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사실 좀 섹스는 조금 거부스럽지만 키스는 그러니까 이제 섹스 하고 싶은 욕망을 키스로 막 분출하니까 입으로 그냥 다 느끼는데 이제 만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 대충 하는 거지 그냥. 대충 그냥 의례적이 키스보다 섹스를 더 하고 싶어 하지 남자들은. 서양 아이들은 이제 8, 9세에 사랑의 키스를 이제 배운대요. 네. 그런데 대상이 베개가 아니면 동성 여자친구를 이용한대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베개하고 좀 베개요? 베개? 예, 아유, 해보시죠. 우린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리고 키스를 하면 나 내 손바닥 놓고 키스하려 그래 지금. 그 포옹하거나 키스만 해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옥시토신은 그 사람을 애착과 애정과 그 사람 배려하고 희생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키죠. 그다음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키스해야 돼.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어쨌든 강박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사랑에 빠졌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
들게 해주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게 네, 만드는 착각하게 만들고 키스하면서. 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땀도 나고 스트레스는 감소가 되고 몸이 더 많은 신체적 접촉에 이렇게 대응하도록 준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첫 키스하는 그 남자가 키스를 딱 하는데 얘 심장이 진짜 쿵쿵쿵 이 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야. 첫 키스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키스가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데도 키스를 하면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만약에 분위기나 감정, 화학적 신호가 모두 딱 들어맞으면 키스는 매우 뜨거운 저녁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키스를 하면 그 남자는 이 여자가 나한테 섹스를 허락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특히 나이트클럽에서 원나잇 스탠드 하는 남자들이 되게 여자랑 부르치다가 여자가 키스를 허락하면 이 여자가 자기한테 섹스를 허락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스를 하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전적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키스를 할 때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나오지만 키스를 할 때 우리가 향을 맡거든요. 페로몬을 맡아요. 이 페로몬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몸에는 MH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이저 히스토 컴패터빌리티 컴플렉스. 주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싸우게 되는데 우리 유전자는 나하고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내가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을 못한다. 그럼 운동 잘하는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와 운동을 잘하는 유전자가 만나면 그 자손은 훨씬 더 사회에 잘 적합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암이 걸리거나 만약에 질병이 오더라도 더 빨리 무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나하고 MHC가 다른 사람한테 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남자들은 키 큰 여자, 또 키 작은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그런 식으로도 있지만 내 몸에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럼 간이 좋은 사람한테 끌 수 있고 내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럼 신장이 좋은 사람한테 끌릴 수 자기도 있어요. 모르게. 우리 의학에서 어떻게 일리가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페로몬으로 이제 분비가 돼서 끌리게 하는데 이게 채취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키스를 하면서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1995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스위스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땀에 젖은 티셔츠 실험을 했거든요. 아, 땀 티셔츠. 그렇죠. 이 장안에 화제 됐었죠. 이건 이제 그 다음에도 여러 사람이 바꿔서도 계속 실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그 오리지널인데 네. 스위스 동물학자 클라우스 베데킨트가 그 여성이 남성의 냄새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실험에 참가한 49명의 여성하고 44명의 남성을 선정해서 MHC 타입을 알기 위해서 이제 DNA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남자들한테 티셔츠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떤 탈취제도 어떤 것도 샤워도 하지 말고 그거를 옷을 입고 이틀간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티셔츠를 7개 상자에 나누어서 냄새를 맡을 정도로만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성 참가자들한테 냄새를 맡겼어요. 그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10중 8구 여성들이 자신하고 다른 MHC 유전자를 가진 남성이 입었던 티셔츠 냄새를 선호했어요. 결론은 단순히 냄새만으로도 나와 파트너의 유전적 적합성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내가 끌린 것은 나한테 없는 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이게 키스를 하면서 벌써 싹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렇죠.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그런데 이게 여성은 더 강력한 후각과 미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생식 능력이 절정했을 때 배란기 때 더 훨씬 예민해요. 피임약을 먹은 사람 반대로 느껴요. 그래서 다른 MHC 유전자를 가진 여성일수록 그 남성에 대해서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훨씬 바람을 덜 피우고 다른 남성에 대해서 덜 유혹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다른 사람한테. 파트너를 만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키스는 결국 우리의 유전자 가이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 원장님 유전자가. 예를 네. 들어서 물론 양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사람하고 키스는 네. 냄새가 없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냄새가 그냥 싫어. 맞아. 아 그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위가 안 좋아도 그럴 수도 있고 스케일링을 안 해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채취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치매는
남자들은 침을 젤젤젤젤 흘리는 키스나 오랄 섹스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침이 별로 없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남자들은 미각에 굉장히 둔해요.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침을 받아야지 남자들은 더 느낄 수가 있어. 그 파트너에 대해서. 근데 여자는 조금만 갖고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침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이 여성들한테 혀를 넣는 키스를 좋아하고 침을 많이 넣는 키스를 하면 할수록 그 여성이 이 남성하고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다음에 성욕이 증가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어떤 남성이 부인이 성욕이 없다고 막 고민하잖아요. 키스를 계속해도 여성이 이 침에 있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성욕이 증가할 수 있어요. 아, 이 생각이 지금 나는데 제가 그때 영화 하다 망해가지고 네. 그 아시잖아요. 이제 육체와 정신이 다 망가져 있었을 때 네. 완전 다운돼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한 1년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도 안녕하세요 이 소리도 못 하는 거야. 힘이 들어서. 이 꾹 다물고 1년을 거의 무건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키스를 하는데 자기 침을 저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나 그거 꾹꾹꾹 받아 먹었거든요. 그게 약이야, 약. 그걸 먹으면 힘이 좀 나요. 진짜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풍부하게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침을 막 입에 넣어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넣어준 사람도 처음이었지만 일부러 넣어주는 거야. 그거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침이었다. 이 오늘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